보고 계시게요,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최윤경이고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학이랑 그다음 선택 과목으로 지방행정, 그다음에 인사조직, 직렬에서 인사조직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만나서 반갑고, 그다음에 그 부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공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요새 수험생분들은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신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행정학 강의를 하기 때문에 행정학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뭐 그 종합반 설명회군요. 그 설명회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뭐 행정학에 대한 얘기만 궁금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 전반적인 수험생활과 관련된 그 전반적 그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공부를 좀 했어요. 뭐라 그러지? 그 수험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 제가 행정학 가르치긴 하지만 행정학뿐만 아니라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랑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공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상담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제일 이제 궁금하신 게 그 뭐 부원장님 거기서 그러고 계시니까 되게 부담되는데, 부원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수험 전반적인 그 설명은 해주실 건데, 일단 뭐 행정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으신 건 뭐예요? 가장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죠? 뭐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제일 뭐 관심 있으신 건 뭐 전반적으로 수험 기간을 가장 짧게 가지고 가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학업 계획을 세우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거고, 뭐 행정학 전반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수험이기 때문에 시험은요 수단이죠, 수단.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보통 합격하시는데 보통 1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이제 소위 이제 천재는 아니고 이제 수재들 뭐 한 10% 정도가 한 1년 만에 합격하는 비율이 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몇 년 만에 합격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주변에 뭐 선배들이라든가 뭐 합격 수기 뭐 이런 거 좀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몇 년 정도에 합격하는 게 보편적이죠? 전혀 모르세요? 주변에 뭐 들은 얘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통 뭐 좀 2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이 한 합격생 중에 한 30% 정도 되고, 3년 차에 합격하시는 분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차, 3년 차에 합격하신 분이 한 70%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좀 길어지면 이제 4년 차에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 고시를 언제 그만둬야 되냐? 4년 이상 했는데도 안 되면 과감하게 떠날 거를 이제 고려해봐라. 뭐 이제 이런 충고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2년에 합격하시는 거죠. 2년 안에 합격하시는 거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3년 안에 합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2차 뭐 동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험 시간을 가장 줄일 것이냐. 행정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전략을. 그러니까 전략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뭐 행정학도 공통적인데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시행착오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예를 들어서 행정학 공부를 한다, 아니면 뭐 경제학 공부를 한다, 행정학 공부를 한다, 과목 상관없어요. 1차 시험 피셋에서 자꾸 떨어진다. 자, 시행착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정보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자,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죠.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자, 문제는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거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 자,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건가 싶다가 아니야. 그 선배가 그러는데 저 강의가 더 낫대. 저 강의 들었다가 이 책이 낫대. 저 책도 보래.
자,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그냥 시간은 후딱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요. 전반적인 수험 전략을 짜실 때,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공부를 하실 때,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예요? 이 정보라는 게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에게 맞는 수험 전략을 짜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런데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일단 정확한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요. 나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 그죠? 근데 그 정보를요. 어디서 많이 얻으세요? 어디서? 주변에서 많이 얻으시죠. 주변에서. 주변에 누구? 선배. 같이 공부하는 친구. 이거 바람직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 중에 합격한 분이면 상관없죠. 합격 못해서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의 조언은요. 물론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니까 참고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자 그게 진리는 아니죠. 여러분 뭘 참고하셔야 돼요?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참고하셔야 돼요. 합격한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 왜 합격수기 여러분 읽으시죠? 수험 전략을 세우실 때요. 합격수기를 전략적으로 읽으세요.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생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수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할 그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건지를 누구를 주변에 친한 사람, 주변에 친한 선배 얘기보다 누구?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근거로 보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근거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최근에 내가 선택한 직렬 합격생의 합격 수기를 최소한 한 10개, 20개 정도 읽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수험생이 느끼는 고민은 대부분 비슷하죠. 그렇지 않아요? 학원 강의를 들을 거냐, 실강을 들을 거냐, 온라인 강의를 들을 거냐, 누구 강의를 들을 거냐, 선택 과목을 뭘 할 거냐. 일반 행정 하시면 정책학이 양이 많다는데 정책학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 점수를 잘 준다는데 조방을 해야 되는 거냐, 정보체계론을 해야 되는 거냐 등등. 합격생들도 대부분 다 비슷한 고민을 다 했거든요. 한 명 거 읽어봐서는 잘 모르겠죠. 10명 거, 20명 거 읽어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뭔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지금 붙지 못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모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건 뭐예요? 합격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판단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물론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제가 이제 행정학 강의를 하니까 행정학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합격을 하시려고 하면 한 과목만 잘해서는 안 되죠. 한 과목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단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합격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최소한 2년 안에 합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2년간의 수험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공부 조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간이 어때요? 정말 화살과 같이 날아가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합격생들 수기 열심히 읽고 분석해 보세요. 이 사람들 슬럼프는 어떻게, 수험생이면 누구나 찾아오는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을 했고 선택 과목은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합격한다고 해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이요? 최소한 몇 시간 하셔야 돼요? 최소한 10시간은 하셔야죠. 이거를 10시간이라고 하는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학원 강의 요새 안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행정학 같은 경우도 강의를 너무 많이 듣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간 대비 이제 투입 대비 산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에게 이제 적절한 정도로 학원 강의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학원 들으면 보통 한 4시간 정도 소요되시죠. 왔다 갔다. 그 다음에 3시간 반 강의니까. 4시간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과목 공부를 하시든 어쨌든 하든 하면 보통 하루에 평균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수험생의 기본 자세죠. 아닌가요? 근데 이 10시간이 이런 거죠. 아침에 8시쯤 독서실 가서 8시에 독서실 가서 저녁에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퇴근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10시, 한 9시쯤 독서실 가서 10시간이라 그러면 몇 시예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해가지고 저녁 9시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면 12시간이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 1시간 하면 보통 한 공부시간 10시간 정도 나오겠다. 그죠? 그렇게 계산되지 않나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공부했을 때 실 공부시간 10시간 나올까요? 나오나요?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점심 드시러 가시기 전까지 붙박이로 앉아 계세요? 붙박이로 앉아 계세요?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커피도 마시러 나갔다 오고 전화 통화도 하러 갔다 오고 머리 안 돌아가면 어떡해요? 스마트폰도 만지작거리고 그죠? 그런 시간 다 빼야 되는 거죠.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2년 안에 합격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 말 믿지 않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주말에 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일요일 반나절 정도 쉰다고 계산을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IQ 세 자릿수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10시간이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스탑워치 많이 쓰시죠? 독서실 가면 스탑워치 많이 쓰시던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갈 때 누르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눌러가지고 순수하게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균적으로 일주일 공부를 할 때 하루에 내가 평균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이 되는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자, 자기관리라는 게 시간 관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관리, 시간관리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게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시면요.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행정학이 사실은요. 2차 과목 중에서 분량이 그렇게 많은 과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차 과목 중에서 수험 분량이 가장 많은 과목은 뭔가요? 경제학이죠. 경제학. 그렇지 않아요? 경제학이 가장 공부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다고 평가를 해요. 그거에 비하면 제가 가르치는 행정학은요. 사실은 절대적인 공부 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문제는 뭐예요? 경제학은 정직한 학문이에요. 정답도 있고요.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읽으면 교재를 비전공자 입장에서 읽었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런 거지. 읽으면 진도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읽고 나면 보람이 없다. 답안지 쓰려고 하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예요? 1년이 지나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안 나온다. 자, 1년 더 공부해서 시험을 봤다. 점수가 안 오른다. 심지어는 어때요? 점수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투입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과목이죠. 자, 왜 그럴까요?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자,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한데요. 절대적인 시간 일단 채우셔야 되고요. 자,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시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은 여러분,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자, 내가 똑같이 10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산출물은 전혀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학원 가기도 적절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행정학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는데 그냥 읽으면요 모르는 얘기는 없으세요.
모르는 얘기는 없어요. 난이도는 상당히 낮아요.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썼어요. 썼는데 점수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론이란 얘기예요. 방법론. 뭐 사실은 행정학뿐만 아니라 경제학도 경제학 답안을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행정법도 법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법 과목을 쓰는 방법론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책을 읽었을 때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교과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수험 적합도가 있게 교과서를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죠? 자, 강조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그걸 깨닫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학원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학원 강사들이 뭘 해주나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요새 출제 경향은 어떻고,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고,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자,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자, 뭐, 저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강사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방향을.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특히 모두 그래요. 정치학. 여러분이 논문 과목이라고 부르는 두 과목은 특히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치학에도 해당이 될 거고 여러분이 이제 일반 행정이라고 하면 선택하시는 이제 선택 과목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과목이라는 거는요. 차라리 이제 전공이 아니신 게 저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행정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수험 행정학 점수를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차라리 처음에 아예 전공자가 아닌 상태에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피셋 준비도 하실 텐데 여러분 피셋 준비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보세요? 기본서부터 보시나요? 뭐부터 보세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한가닥 하셨죠? 아니에요? 다 아닌 척하고 계신데 솔직히 그러니까 고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인 고시할 정도면 고등학교 때 좀 난다 긴다 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 겸손한 척 하세요? 다 여태까지 살면서 공부 좀 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살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자, 제일 먼저 뭐 보나요? 뭐 보나요? 우리 시험 준비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출문제부터 보죠. 기출문제부터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죠? 피셋도 준비하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방법 뭐예요? 객관식이니까 더더구나. 기출문제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주관식도 똑같아요.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선택 과목 뭘 선택하시든 마찬가지인데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료 받으셨나요 혹시? 기출문제? 자, 행정학을 잘 하시려고 하면요. 행정학뿐만 아니라 2차 과목 전부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행정학이 이제 제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 선배들이나 대부분 수험생들이 하는 얘기가 오리무중이다. 체계가 없는 것 같다. 산만하다. 이게 무슨 학문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체계를 잡기가 어렵다. 자, 이런 학문일수록 접근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틀을 여러분 행정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잡으시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이드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근데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보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행정학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연도별로 보시면요. 어디에서 뭐가 나왔는지 잘 모르세요. 제가 지금 드린 자료 보시면 이제 올해 출제된 문제는 그냥 올해 문제로 그냥 드렸어요. 입법고시랑 행정고시랑 그다음에 이제 인사조직에서 출제된 문제를 드렸고
그 한 3페이지나 4페이지 뒷부분 보시면 영역별로 제가 기출문제를 모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학 교과서를 보시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교과서를 보시든 뭐 물론 이제 강사분들이 쓰신 교과서는 조금 다른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쓰신 행정학 교과서를 보시면 앞부분에 맨 처음에 행정학 이제 총론 파트에서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 개념, 그 다음에 행정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의 이념, 그 다음에 이론과 접근 방법,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정책학이라든가 조직 이론, 인사행정, 그 다음에 재무행정 파트가 있죠. 그죠? 자, 각각의 그 목차에 따라서 그 기출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일단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를 읽으실 때요. 물론 강의를 들으시면 자, 강사가, 친절한 강사분께서 뭘 해주셔야 돼요? 각각의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고, 행정학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거랑 별도로 여러분이 뭘 알고 계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복습을 하실 때, 강의를 들을 때, 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일단, 출제 영역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유형을 아셔야죠. 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객관식 피셋도 마찬가지죠. 출제 유형을 아셔야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관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기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기출 분석을 잘 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과서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행정학 그 관련해서는 자, 기출문제 분석은요. 행정학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1차 과목, 2차 과목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뭐 다른 과목에도 해당되는 건데 행정학을 잘 하시려고 하면요. 자, 혹은 경제학을 잘 하시려고 하면 혹은 행정법을 잘 하시려고 하면 자, 점수를 잘 받으시려고 하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내고 채점화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채점을 하는 사람 마음에 들게 답안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거는 게다가 주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채점자 마음에 들게 답안을 쓰시면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내고 여러분이 채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맛에 맞는 답안지에 높은 점수를 주시겠죠. 자, 2차 전공 과목은요. 채점 누가 하나요? 문제, 출제, 전공 교수가 내고 채점도 전공 교수가 하죠. 자, 당연히 행정법 과목은 어떤 답안을 써야 돼요? 우리 왜 리걸 마인드라는 표현 쓰는데 행정법. 법학 전공 교수님이 내니까 그죠? 법학 전공 교수님이 좋아할 답안지를 쓰셔야죠. 행정법 답안지를 행정학이나 경제학 답안지처럼 쓰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자, 경제학 답안지를 행정학 답안지처럼 쓰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행정학 답안지는 어떻게 써야 될 건가?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답안지를 써야겠지. 행정학 교수님들은 어떤 답안지를 좋아할까요? 자, 행정학 교재 앞부분을 보시면요. 행정학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교재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정학이 뭐예요, 여러분? 교과서 안 보셨어도 아실 텐데.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는 일. 그죠?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하는 일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는 일. 당연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처방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행정학과 교수들이요. 교수니까 연구만 할까요? 아니죠. 현실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게 처방적인 성격이다. 그 가끔 그 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 이런 거 찾아보실 텐데 찾아보시나요?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옥시 사건,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이 죽었죠.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기사들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 한번 가서 검색해 보세요. 보시면요.
정부가요, 예를 들어서 그 기사 쭉 보시면 처음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돼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사실을 처음에 인지한 게 2011년 7월 며칠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 사실을 처음 인지했는데 언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그 사실을 국민들한테 공표한 거는 50일인가 지나서예요. 이제 그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부가 알고 있었는데 50일 동안이나 그걸 발표를 안 해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죽어나갔을지 모른다. 자, 그때 정부가 이제 뭐라고 대응을 했나요? 여름이었죠? 7월이었으니까. 여름에 가습기 쓰는 사람이 어딨냐. 여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문가들 연구 결과긴 했는데 불확실했다. 연구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독성 실험 결과가. 만약에 완전히 연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언론 보도가 나가게 되면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파동이 생기겠죠. 국민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판 회사들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망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한 게 연구 결과가 100% 확실하지 않은데 발표를 했어요. 언론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도산을 했다. 자,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한다. 망하게 되면 기업 사장만 망하는 거 아니죠? 딸린 식구들도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죠. 비난 회피를 위해서. 자,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행정학 이론에서 여러분 배우실 내용이에요. 그런 기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행정학 이론이랑 행정학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랑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쓰고 행정학 이론을 만들 때, 이론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자, 올해 시험 문제 났죠. 적극 행정 면책제도. 소극 행정의 원인이 뭐냐? 관료들이 그렇게 소극적인 행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책임 회피를 위해서죠.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발표를 했다가 기업들이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테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해질 때까지 액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관료들, 그러니까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관심 갖는 건 바로 뭐예요? 실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일, 관료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 자,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거고요. 자, 행정학 교과서가 이론이 쓰여져 있지만 실제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교수들이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책을 쓰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어떤 걸 할까요?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요새 그래서 제가 출제 경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최근에 출제 경향 보면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자, 관료의 책임성을 묻는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왜 낸 걸까요?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관료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의 책임성 확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자, 행정학 점수를 잘 받으시려고 하면 출제자가 누군가, 그죠? 행정학 교수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자, 그걸 아셔야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건지를 알 수 있고, 자, 출제자가 그런 사람이니까 채점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 적어도,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뭐, 이거 행정학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뭐, 정치학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치학도 마찬가지일 거고, 행정법도 마찬가지일 거고, 행정법도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법도 기출문제 나오는 거 보시면 어때요? 그 당시에 최근 판례라든가, 이슈가 됐던 판례라든가, 이런 거에 기반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이게, 자,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목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의 출제자, 자, 채점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럼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교과서를 막 읽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자, 그런 점을 고민하셔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요. 자, 수험 대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교과서만 보시면 안 돼요. 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합격하시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정부가 문제다 이런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야, 내가 지금 보건복지부 사무관이면 보건복지부 서기관이면 참 난감하겠죠. 여러분 같이 욕하고 계셨나요? 야, 저걸 왜 발표를 안 하고 있었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행정학 과목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모든 수험 과목은, 자,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 기출문제 분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제가 드린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요. 어차피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 오신 김에 그냥 맨손으로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그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분석을 해서 드렸으니까 자, 일단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이제 부원장님께서 이제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이제 시스템이 이제 예비순환, 1순환, 3순환 저기로 가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원 강의를 다 따라 들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스케줄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반복 학습의 중요성. 자, 지금 뭐 행정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학과 강사가요. 예를 들어서 행정학 강사가 책을 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3시간 내내 떠들어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경지에 다다랐을까요? 강의하기 전에 3시간 동안 막 외워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가끔 감탄할 때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강의 잘하는 교수님 보고 막 되게 감탄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뭐 행정학 교수가 행정학만 잘하는 게 아니죠. 막 정치학도 얘기하고 막 경제학 뭐 이론도 막 빠삭하고 막 그래요. 감동이죠. 어떻게 저렇게 박학다식할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행정학 강의만 한 거죠. 행정학 강의만. 20년 동안. 물론 다른 것도 했겠지만 매년 매 학기 학생들은 바뀌었지만 했어요. 게다가 열심히 연구하는 교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업그레이드 시켰겠죠.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행정학을 잘하는 비결, 경제학을 잘하는 비결, 행정법을 잘하는 비결 뭐예요?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그 다음에 꼭 외워야 될 기본 개념 암기하시는 거. 모든 과목이 맞죠? 동의돼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 반복학습이요. 반복학습. 수험생 중에 가끔 제가 행정고시 사람 거기 보면 예비순환 안 듣고 1순환부터 들어도 되겠죠? 뭐 왜? 1순환, 2순환, 3순환 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뭐 한 3번 정도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해야 되느냐. 그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안 들어도 돼요. 혼자 공부하면. 혼자 3회독하면 안 들어도 돼요. 한 번만 들어도 돼요. 혼자 반복하면. 순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심화학습이 있어요. 제가 학원 강의가 필요한 이유. 자, 수험생이요. 제가 프린트 뒷부분 보시면요. 여러분 학술 논문, 그 다음에 강론책 읽어야 되냐, 뭐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최근에 출제된 문제 보시면, 올해 기출문제 보시면요. 제가 오늘 법률저널 기사를 보니까 올해 일반행정 시험 문제 행정학 중에서 3번 문제가 규제 문제가 나왔는데 교과서에서 못 본 내용이다. 거짓말이죠. 행정학 2.0에 그대로 있어요. 그 문제. 행정학 2.0이 그대로 출제가 된 문제죠. 교과서가 없다는 건 내가 보지 않은 교과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선 뭐가 문제예요? 자, 제가 여러분 여러 개의 교과서를 보시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교과서는 한 개만 보셔도 돼요. 한 개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한계 교과서를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문제는 불안해요. 끝까지 불안해요. 최근에 출제 경향 보면 모든 출제 경향을 포괄하는 기본서는 없어요. 누구의 교과서도 다 포괄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정학만 공부하는 거 아닌데, 경제학만 공부하는 거 아닌데 모든 교과서 다 볼 거냐? 안 되죠. 학원 강의를 활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강사들이 해줄 역할이에요. 그거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한국행정학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출제 가능한 범위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주는 건 그거는 강사의 역할이에요. 학원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수험생이 하고 있는 건 대단히 미련한 짓이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알고 학생들이 그걸 다 찾아서 보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 강의는 적절히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미련하게 혼자 앉아가지고 책 쌓아놓고 고민을 하는 건 대단히 미련한 짓이죠. 그건 답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적절히 활용하세요. 적절히. 그 다음에 반복학습은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반복학습을 학원 순환을 따라가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혼자 할 것이냐 스터디를 통해서 할 것이냐 이건 본인의 성격과 자기관리가 되면 혼자서 반복학습하셔도 되는 거고 자기관리가 안 되면 강제성을 부여해서 스터디를 하든가 학원 순환을 따라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죠. 그렇지만 반복학습은 중요하죠. 한 번 외워서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 더 좋은 건 뭐예요? 여러 개의 책을 보시는 것보다 한 가지를 내가 보던 거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합격생 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권장사항 뭐예요?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세요.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어요. 자 최종 정리 단계 가면요. 최종 정리 단계 가면 이 책 저 책 들고 다니면서 볼 시간 없으시죠? 그죠? 제일 좋은 건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 다음에 자 그 학원 강의 이제 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조한 게 그 프린트 뒤에 보시면 교재를 여러 권 보는 문제는 그래서 자 불안하니까 교재를 여러 권 본다. 그 미련한 짓이고요. 그 다음에 학술 논문. 이 논문 과목은요. 행정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례랑 이 논문 때문에 자 이걸 막 찾아서 헤매는 자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대부분 교수님들의 이제 강평 보시면요. 이제 최종 정리 3순환 단계라든가 2차 시험 직전에서 이제 논문을 활용할 여지는 있어요. 이제 최근에 출제 경영에 맞춰서 활용할 여지는 있는데 그거 역시 3순환 정도 단계 되면 이제 최종 정리 단계에서 3순환 단계에서 모든 과목 자 강사들이 대부분 대비를 해줘요. 최근 논문을 학계에서 지금 그 출제될 만한 쟁점들 관련해서 학술 논문들도 전부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논문을 검색을 하고 그 논문을 찾아서 요약을 하고 자 이런 데 시간을 투입하지 마세요. 그 대단히 그 비용 대비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프린트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제가 드린 프린트의 이제 뒷부분 보시면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이제 대학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그 기존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이제 채점 때 이제 강평하신 내용 토대로 만든 거예요. 주의해야 될 사항. 자, 그런 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여러분 이제 예비순환 단계에서부터 벌써 뭐 답안 작성 연습을 벌써 해야겠다. 막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글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하셔야죠. 자, 근데 그러니까 기본 단계, 예비순환 단계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논문 과목과 관련해서 고민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오히려 글쓰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고등학교에서 그 대입 준비하실 때 논술 준비해 보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논술의 기본은 뭐예요? 기본. 일단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기본이고요. 글쓰기를 하는데 왜 논리적인 사고가 기본이냐.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으면요.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논리적인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연습을 하실 때 오히려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과서에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쫙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좀 그래도 아실 법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문제점. 이게 중요하니까 대부분의 교과서에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분량이 많죠. 자, 글쓰기는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요.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을 반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쓸 수 있는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반 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쓸 수 있는지. 문제점을 반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쓸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내가 무슨 답안 목차를 구성을 해서 막 써봐야겠다. 자, 이것부터 하실 게 아니라 뭐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 내용을 요약해서 내 글로 쓸 수 있는지.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키워드. 학술적인 키워드를 활용해서 정확한 분량으로 요약해서 쓸 수 있는지. 이거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비순환 단계에서 그 정도가 훈련이 되면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답안 전체 체계를 잡고 뭐 목차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풀텍스트로 답안 작성하시는 연습은 지금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 기본 정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해보셔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3수단 정도 된 학생들 답안 첨삭을 해봐도 뭐가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설명,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암기가 안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예를 들어서 한 5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다른 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기본서,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 시작하실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 개념 암기에 충실하시고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주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설명하실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거.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세요. 자, 뭐 그 정도 하신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 단계 넘어가시고 그때 가서 조금 더 확장해서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 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숙지하셔야 될 거는 답안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자,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채점하실 때 학생들 답안지를 보면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이런 식의 답안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부원장님 답안 작성과 관련된 특강 지금 무료로 볼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예. 제가 그래서 설명해 놓은 그 자료로 해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작성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한 1시간 반, 2시간짜리 특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무료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답안지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행정학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요. 선택 과목 말씀드려야지. 자, 선택 과목 다 정하셨나요? 보시면 선택 과목 정했다가 중간에 안 맞아서 바꾸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선택 과목도 처음에 잘 정하세요.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데 그냥 주변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자, 처음에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세요. 기출문제를. 여러분이요, 이제 행정학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은 더 고르기가 쉬우실 텐데 정책학이나 예를 들어서 조사방법론, 정보체계론, 지방행정 등등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지방행정인데 제가 사실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정책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학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선택할 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지방행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방행정을 선택한 건데 잘못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방행정은 선택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뭐가 먼저인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선택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선택하는 학생이 없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자, 인과관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 기출문제를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학 선택 관심 있으시면 정책학 기출문제를 쫙 보세요. 자, 문제만 봐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 그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시면 돼요? 기존의 교과서들. 분량도 보시고요. 내용도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돼요? 정책학 샘플 강의, 조방 샘플 강의, 정보체계론 샘플 강의를 보세요. 그러면 그 과목의 특성이 뭐고 기출문제가 어떻고 이런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나랑 이 과목이 맞겠다. 저런 내용이면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 다음에 공부 분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걸 가늠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세요. 그냥 주변에서 야 점수 잘 준대. 뭐 어떻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실제 해봤을 때 뭐 너는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난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답이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 해요? 정보 탐색 비용이 좀 드시더라도 처음에 선택을 신중하게 하세요. 샘플 강의도 들어보시고 과목별로.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교재들 한번 보세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면 내가 할 만한가. 그 다음 기출문제들 한번 보세요. 그냥 상식, 그냥 수준에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할 만하겠는지.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 과목을 하셔야 돼요. 일단 분량도 중요하고요. 분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봤을 때 나랑 안 맞는 과목이 있어요. 뭐 정책학이나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학이랑 대단히 가까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보체계론이나 뭐 조사방법론은 조금 과목의 특성이 있거든요.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체계론 같은 경우는 조사 설계, 약간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죠? 자, 그런 그 특성이 있는 사람이면 잘 맞지만, 자, 안 맞으면 대단히 괴로울 수 있거든요. 분량은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초기에 본인이 그러니까 좀 투자를 하셔서 자, 본인에게 맞는지 좀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참 이제 그 썬크 코스트라는 게 있죠. 원래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합리적인 결정자는 썬크 코스트를 고려하자고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행정학과 관련해서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 받기를 원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답안 쓴 거 제가 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 첨삭 같은 거 해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맨 마지막에 그 있는 메일이나 그 카페 주소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행정학과 관련된 그 질문이나 상담은 받아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